자, 조금 외국으로 한번 화제를 돌려볼까 하는데요. 화백님. 예. 오늘. 샤를로 앱도죠? 그 주간지 이름이? 예, 예. 좀 비극적인 사건이 파리에서 벌어졌는데.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명색이 시사 만화를 수십 년 그리고 있는 몸으로서 아주 정말 당황하고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그 상황이 마침 그 작품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처음 이 무슬림들하고 시비가 붙은 게 이 덴마크 신문의 덴마크 만평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예, 이겁니다. 요 만화가 이제 발단이 된 거군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이 모하메트 머리를 지금 폭탄으로 만든 터번을 그린 겁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그래서 국교 단절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고. 네. 그러고 나서 베스트 가르트라고 하는 이 덴마크 만화가는 2010년 1월 1일 날. 네. 집에 도끼를 든 이 이슬람이 괴한이 와서 진짜 죽기 일보 직전에 경찰이 총을 쏴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사건이 쭉 있던 상황에서 지금 어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는 네. 참으로 충격적인 거고요. 네. 아무리 테러지만은 네. 정말 우리가 그냥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인도 한 10명 정도. 예, 언론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만화들이 나올 때 일부 유럽에서는 너무 심하게 비판하지 말자 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네. 프랑스 르몽드지 등등 프랑스에서는 네. 표현의 자유다 해서 네. 그리자 해서 지금 좀 심하게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여간 이런 테러 사건까지 발생이 돼서 지금 표현의 자유 영역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고 너무 자극하지는 않아야 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서 우리 화백님은 거기에 만화 그리신 적은 없죠? 그러려면 이제 지금 한국 문제가 나오는데요. 네. 한국 시사 만화가들도 네. 한때는 여러 가지 신체적 위협 안 보이는 테러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유행어가 있습니다. 네. 너는 2박 3일이냐? 나는 3박 4일 했다. 어디 갔다가 2박 3일 만에 오고 3박 4일 만에 오고 고초를 겪고 나온 날이라 이거죠. 그러면 좀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근데 여기에서 만화가 김정은 만화도 그린 게 있어요. 지금 예. 여기 저희들이 또 판넬에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게 지금 김정은입니다. 여기에 뭔지 압니까, 조차장? 엉덩이 그린 건가요? 그렇죠. 지금 여기 Fat S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Fat S.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면 소니가 엄청 멍청한 평양 살인자에게 굽실거렸다, 굴복했다 이런 거거든요. 당시 아마 이제 인터뷰 예. 영화를 상영을 안 하겠다고 할 때쯤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김정은 만화. 근데 이 관련해서 지금 박상학 씨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박상학 씨를 거의 살해하겠다는 식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통첩을 해왔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만화, 네. 이 만화를 계기로 해서 테러 사건하고 똑같이 등식화시키면 네. 북한이 테러 집단임에 틀림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만화사를 공격한 게 IS, 네. 자기가 예멘에 있는 알키다 지부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IS의 테러 분자인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사기를 살아가겠다. 네. 왜냐? 전단을 뿌리니까. 네. 전단이 만화나 마찬가지겠습니까? 이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북한의 인권을 비판하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바로 IS와 같은 대등한 위치에 있는 테러 집단인 게 틀림없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지금 불란서에서도 일부 네. 이렇게 심한 만화를 그릴 필요가 있느냐. 일각의 우려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표현의 자유는 지켜야 된다. 네. 해가지고 계속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외부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지. 네. 그런 위협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표현의 자유 자체를 민주주의의 기본 골간을 제지하는 이런 거는 조금 이 법 이익의 보호 측면에서 저는 조금
형평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북한이 뭐, 단순 협박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 그전에도 사실 여러 차례 그 탈북자들에 대해서. 황장엽 씨에 네. 대해서도 예. 피 묻은 도끼를 뭐 보낸다거나.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이한용 씨는 직접 또 살해를 했죠. 그러니까요. 네. 네. 경력이 있죠. 약간 좀, 뭐랄까, 좀, 우려되는 바가 없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북한이 노리는 게 예. 지금 앵커분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려와 불안을 키워가지고 키워서. 활동을 위축시켜서 네. 없애버리는 거죠.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 그러한 가능성 실제로 북한은 반드시 이행하는 그런 게 있어요. 시간이 문제지.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방이 안 됐으면 반드시 그 이상의 보복 응징을 해야 된다. 네. 보복 응징이 없이는 이런 잘못된 준 테러 집단과 같은 그런 테러 행위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예. 지금 대북전단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대북전단 날리기를 좀 막고, 전단을 훼손하고, 이런 사람들 6명을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어느 당 소속인지 아세요? 공진당. 옛 통진당 소속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해서는 이제 정부 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정부 당국에서는 이 전단이라는 것이 뭐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략이다. 전략적 네. 무기다. 북한이 지금 가장 아파하는 것들이 정보가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것이고 한 것인데 우리가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전략적 비대칭적 무기를 우리가 아까 뭐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우리가 네.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북한이 핵과 네. 화학무기, 미사일로 우리를 지금 노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스스로 폐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쪽이 있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또 이게 지금 그 북한이 뭐 많이 해왔던 거죠. 70년대, 80년대 우리 또 얼마나 많은 또 삐라를 뿌리고 지금 더군다나 네. 뭐 해커들이 있고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뭐 들어오고 하는 이 지금 인터넷 시대에 옛날식으로 뭐 북한 국회에서 뭐 파주 출신 뭐 국회의원이 하셨지만은 너무 질도 네. 낮고 한데 할 필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속보가 뜨고 있는데 검찰이 그 논란이 됐던 신은미 씨를 강제 출국 시켜달라 이렇게 지금 법무부에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 차장이 지금 상황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신은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네.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서 어떤 그 한국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황선 씨도 하려면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네. 이제 황선 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네. 국가보안법 혐의로 계속 수사를 하고 네. 또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신은미 씨 같은 경우는 재미동포 그러니까 네.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네. 그 법무부에다가 이 사람을 출국을 정지시켜달라. 네. 이 상태에서 조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네. 보통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든지 외국인의 어떤 이런 그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그 수사기관이 법무부에 강제로 추방을 시켜달라. 이렇게 네.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국법법 위반 혐의는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네. 확인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 외국 시민권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법법, 다른 법도 아니고 네. 국가안보위의 사항이거든요. 강력하게 법적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할 수도 네. 있는데, 예. 이제 그 법의 위반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미 양국 간의 어떤 우호 협력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이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네. 우리 국내에서 처벌했을 때의 실익보다는 네. 추방했을 때 얻는 그 이익도 이익이- 괜찮다. 네. 그게 오히려 큰 틀에서는 더 낫지 않느냐. 네. 이런 측면에서 강제 출국 절차를 밟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 검찰의 어떤 강제 출국 방침은 어쨌든 괜찮은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우리 국가가 합리적 어떤 진짜 결정. 합리적인 판단 중에 하나다. 판단이다. 예, 네. 왜냐하면은 강제 출국 안 하고 우리 국내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네. 구속 집행했을 때 올 수 있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아무리 법 위반이나 하더라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추방을 한다고 해서 면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록은 다 남습니다. 그걸 미국 정부에 다 넘겨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요청하죠. 왜냐하면 미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그 더군다나 우방의 국가안보위의 그런 사범으로 수사를 받았으니까 네. 당연히 미 정부 당국도 저 신은미의 행적에 대해서 다 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미국 내 법에 어느 정도 위반됐는지도 네. 우리 국내에서의 위법 행위와 함께 예. 미 사법당국에서 반드시 검토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절차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는 우리 출입국 관리법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출국 강제 출국했기 강제 때문에. 출국이 되면 네, 못 들고, 5년 동안 못 들어오는 네, 거죠. 못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설령 그 5년 후가 지나더라도 네. 신은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재미 교포들도 뭐 많은 생각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본인이 예. 상당한 반성이 없지 않는 한 네. 한국 오이가 여간해서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국내에 있어가지고 또 암적 그런 활약을 하고 네. 예, 일부 남아있는 종북 좌파들한테 대정부 투쟁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느니 네. 차라리 악의 씨를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보내버리는 거죠, 미국 땅으로. 그리고 자. 이제 그 출국 정지를 네. 그 요청했는데 이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내일까지 정지 그렇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었죠. 기한이 그러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하려면 다시 한번 네. 출국 정지를 해달라고 재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은미 씨가 지속적으로 뭐 검찰 출두할 때, 경찰 출두할 때 하면서 또 북한 체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네. 굉장히 국론만 분열시키는 알겠습니다. 가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그냥. 아예 그냥 오늘이나 그다음에 만료되기 직전까지 강제 추방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러면 뭐 이르면 뭐 오늘 밤이나 내일 그렇습니다. 강제 새벽에도 출국될 가능성이 강제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황선 씨 같은 경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적 동조 혐의입니다. 이적 동조. 예. 저건 어느 정도 수위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고무 찬양보다도 이적 동조가 좀 더 강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미 그 재범이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도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결론이 나겠지만은 실제로 그 영장 청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예, 재판을 받게 되면 네. 가중처벌이 나올 확률이 더 많지 않냐. 네. 반성 혐의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노길남 씨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재미동포죠, 재미동포. 예, 이제 레인, 종북을 예, 예. 자처하는, 종북 자처한다고 해도 될까요? 아니, 종북 자체가 아니라 종북 활동을 아주 노골적으로 한 활동을 거죠. 노골적으로 한다. 아니, 김일성한테 상도 받았어요. 그 사람의 생활, 삶의 목표 중 하나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노길남 씨가 연말 어디 미국 무슨 간담회에서 한 영상을 저희들이 준비했거든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진보당 그 당이 삽시간에 그냥 삽시간에 해체해버리는 개 잡놈들이 지금 정치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잡놈들이 아니라 잡놈들이. 박근혜는 국제예요. 여성 언론인 중에서 가장 애국자라고 꼽는 게 황선이에요. 아이도 또 거기 가서 났잖아. 국조선에 가서 낳았습니다. 평양에서. 그래요? 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전부 지금 몰렸지 않습니까? 이 신은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진실을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친정집 시집이 이거 다 끊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황선 씨가 애국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미국도 최근에 다녀오셨는데, 미국에서는 진짜 신은미 씨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뭐 교민들도 뭐 그 이재우신 시기에 따라서 네. 또 뭐 이제 반정부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분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런 뭐 노길남 씨나 신은미 이런 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은 컬트적인 거죠. 사이비 종교적으로 네.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는 이런 분들이니까 뭐 예외적인 그 교민사회에서도 그런 분들이죠. 교민사에서도 아마 굉장히 고립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민사에서 고립되지 않고 나름대로 교민사회 속에서 더불어서 사는 교포들은요. 네. 저는 정부 활동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네. 이제 워낙 소외되고 네. 나름대로 어떻게 이제 아까 그 우리 가족 사살한 한 사람처럼 네. 그런 어떤 이 절망 같은 것이 크고 네. 그러니까 자기 구제의 하나의 방편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 가면 저렇게 여왕 같은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다 보니까 네. 저는 외골수로 빠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99.9%는 사실 굉장히 성실한 네. 정말 미국 이민 생활에 열중하는 네. 이런 분들이지 저렇게 네. 종북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마음도 없죠. 여유도 없고. 여유도 없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더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노길남 씨, 황선은 애국자. 아주 오늘의 말말말이 아닐까 싶습니다.